안녕하세요. 뻔뻔한 톡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SK증권에서 리포트 하나가 나왔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목표 주가가 삼성전자는 61만원, SK하이닉스는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번 달 1일에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더 상향돼 가지고 지금 삼성이 85만원, SK하이닉스는 거의 500만원까지 갈 수 있을 가능성 높다라는 또 새로운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최고 목표가는 일본 노무라 증권의 59만 원이었는데 이제 이걸 뚫어버렸고, 심지어 이제 80만 원대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삼성전자 근데 이 주가 발행수가 어마무시합니다.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왜 하이닉스만큼 오르지 못하는가? 당연히 주식수가 많으니까요. 하이닉스는 그 절반의 절반도 안 돼요. 그만큼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엄청난 점프력을, 탄력성을 가지고 이제 튈 수가 있는데, 하이닉스 목표가 이제 노무라 증권에서도 400만 원과 함께 국내외 증권사 전망을 통틀어서 가장 이제 높은 전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폭락을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뚝 떨어지는, 뭐 워낙에 올랐으니까 당연히 조정받는 거 인지상정이고요. 일단은 그래도 이 5일선을 벗어나는 굉장한 탄력성을 가지고 지금 튀어나가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5일선, 21선, 61선, 121선, 다 그냥 훨훨 날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망들이 결코 헛된 전망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삼성전자는 지금 60만 원까지 얘기하고 있지만 85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만 원대 지금 부분에서 32만 원까지 지금 올라섰었는데, 이게 이제 2배 간다는 얘기고, 85만 원까지 간다는 얘기는 이게 뭐 어마무시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래도 이제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에 탑승을 하게 된다면 결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 거다라는 전반적인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이 B2족들이 이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이 좀 뭔가 단단한 어떤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급등주 위주로 이제 눈이 돌아가다 보니까 뭐 부쩍부쩍 오르. 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소재 부품, 이 장비 같은 경우는 뭐 20%, 30% 올라버리니까 그쪽으로 또 돈을 몰아버리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소부장들은 한번 떨어지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선택도 중요하지만 타이밍 싸움도 굉장히 중요하다. 요때 사가지고 요때 팔아야죠. 근데 요때 사서 요때 팔아버리면 이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물렸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이 7일이나 한 8일 정도 지나면 다 탈출을 시켜줍니다. 오히려 수익 보고 이제 탈출을 시켜줘버리니까 리스크는 굉장히 좀 덜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지금 지난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마이너스 1.43% 빠졌습니다. 조정을 받았죠. 지난 이전에 11%까지 올랐던 상승세를 구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미국 주식은 그 전날 엄청나게 오르면 반드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음날 조정을 받더라고요. 자, 샌디스크 역시 조정장이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5.24%까지 올랐죠. 얘도 한 14%까지 올랐었죠. 조금 주춤하는 어떤 모습인데 5% 오른 건 미국 시장의 주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월요일 장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약간의 어떤 보합세, 강보합세 정도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1.52% 정도 올랐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5일선이 깨져버렸고 지금 21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 주말에 강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5일선을 이탈하는 엄청난 탄력성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살짝 조정세로 갈 수도 있고, 이제 종전 협상 오늘 일요일 날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트럼프가 미장이 열리는 월요일 직전에 발표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아무튼 간에 서명은 분명히 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월요일 조정장을 조금 거쳤다가 화요일 날 그냥 팡 하고 터질 수 있을 가능성도 높다. 자, 하이닉스도 한 11%까지 치고 올라가다가 국민연금 리밸런싱 때문에 종목이 조금 이제 순환 매수로 이제 돌아가죠. 반도체에서 뭐 강통신으로 갔다가 로봇으로 갔다가 재생에너지로 갔다가 또 뭐 지금 가장 부진하고 있는 게 지금 바이오 아닙니까? 바이오가 완전 찬밥 시세인데 이쪽으로 좀 갈 가능성도 높고, 하여간 이 종목 부분의 리밸런싱 자금 이동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게 뚝 떨어졌었어요.
아무튼 월요일도 미장이 그닥 그렇게 인상적인 어떤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강보합 정도로 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뭐 엄청 그 일주일 만에 한 13% 정도 오를 정도로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HBSP 여기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 아닙니까? 30%.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여기 최대 주주가 또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역시도 소재 부품 소부장 대장격 아닙니까 여기도. 근데 이번에 한미반도체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500억 가량의 전략적 투자를 했다. 이건 굉장히 다양한 어떤 전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미국 시장 한번 노려보겠다. 두 번째 스페이스X라는 엄청난 이 호재에 한번 올라타 보겠다. 이게 미래에셋증권처럼 뭔가 공모주를 받는 형식이 아니라 이 업체에서는 500억 정도는 이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미래에셋이 지난주 금요일 날 속보가 터졌었죠. 단 한 주도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셋 관련 우주 테마로 엮인 종목들은 월요일 날 거의 급락을 피할 가능성이 없고 한미반도체 역시도 지금 여기다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글쎄요. 이 거의 도미노식으로 이어지는 어떤 이 급락 장세에 한미반도체도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또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간에 뭐 소부장들은 엄청나게 올랐었습니다. 헷갈리네. HPSP. 이름이 어려워. 한미반도체가 최대 주주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얘도 오르고 얘도 오르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참 전략적인 어떤 투자 스탠스를 보여주면서 뭔가 주가를 더 끌어올리려는 어떤 이 방법으로 나간 것 같은데 글쎄 이게 스페이스X가 지금 국내 자산 운용사들이 거의 그냥 된소리를 맞았기 때문에 우주 관련 ETF가 굉장한 어떤 이 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스페이스X 공모주 완전히 무산돼 버렸어요. 공모주 물량을 하나도 못 받았다는 얘기고 국내 자산 운용사 직격탄이죠.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이 골드만삭스가 최종 배정 과정에서 미래에셋 증권 등의 판매 가능한 물량을 땡처리해 버렸어요. 한 주도 못 줘. 이게 지금 미래에셋의 불찰인지 아니면 얘네 골드만삭스가 쌩을 깠는지 요거는 면밀히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금감원이 한번 나서서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건 지금 뭐 주식시장에서 투자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금감원이 뭐 직접적으로 개입할 또 여지는 또 없습니다. 굉장히 황당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월요일 주가가 상당히 우주 관련 테마 이 급락 양상에 또 이 스페이스X 관련 투자 관련 뭐 업체들 상당히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16일 일본 기준금리 인상 예정돼 있고요. 18일 미 연준 동결 100% 할 겁니다. 워시가 지금 취임하고 처음으로 이제 기준금리 결정을 하는데 인상하겠습니까? 부담감 때문에. 트럼프가 꽂아놓은 사람인데 동결로 가지. 자, 전쟁 국면 종전돼 버리고 유가 내려가고 뭔가 물가가 안정화되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 인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전망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가 좀 이 전체적인 어떤 주가 흐름세가 금리적인 어떤 스탠스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자, 삼성전자 60만 원이라고 했는데 85만 원, 하이닉스 지금 400만 원까지 가을 전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라는 또 이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왜 그러냐? 일단은 이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긴 좋습니다. 삼성전자 뭐 2분기에 거의 70조, 하이닉스는 68조 정도 영업이익을 낼 가능성, 슈퍼 어닝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더 뛰어넘어야죠. 그래서 업체로서는 굉장히 부담감이 많은데 이걸 더 뭔가 기대감을 상승시킬 수 있는 플러스 알파가 뭐냐? 가격 상승입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 4월 반도체 가격 3월 대비 42%가 폭등을 했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82% 올랐어요. 자, 이렇게 되면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어주지 못해도 가격이 더 밀어 올린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 돈방석 이제 앉아버리는 건데, 지금 삼성전자는 70조, SK 하이닉스는 64조 정도 2분기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을까. 플러스 알파,
반도체 가격 42% 상승,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82% 상승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낸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금 뭐 코스피 오르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궤적이. 2026년, 이게 3월치 기준인데,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85만원, 하이닉스 400만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영업이익만 어느 정도 좀 안정권에 찍어준다면 가격이 계속해서 들어 올려주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80%,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분기 역대급 미친 실적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더 서프라이즈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이렇게 지금 낸드 플래시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다. 그만큼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지금 딸릴 정도로, TSMC가 지금 공급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그 이제 수요를 누가 받고 있냐? 삼성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수요가 많은데 가격조차 이제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으니까. 아파트 시장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죠. 아파트 거래량 지금 완전히 쳐박고 있습니다. 530건. 또 서울이에요. 지난달에는 거의 1000건까지 올라섰습니다. 5월 9일 양도세 중과 부활한다 하니까 그냥 미친 듯이 팔아졌겠는데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도 그렇게 크게 인상적으로 오르지 못하죠. 왜? 거래량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얘기하면 이게 영업이익이 별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뭐 85만원, 400만원까지 주가를 지금 얘기하고 영업이익률이 80%까지 올라가고 낸드 플래시 가격이 뭐 85%까지 치솟는다는 전망이 나오니까. 근데 지금 아파트는 영업이익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거래량 아닙니까? 매수, 매도가 매칭이 돼가지고 현장에서 부동산 안에서 현금이 흘러 들어가는 그런 어떤 상황이 와야 되는데 평균 거래금이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죠. 근데 계속 오른데 이것도 진짜 의문부호가 찍힐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뭐냐면 지금 공급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결국 규제 일변도 이거 아직 얼마 가지 못한다 해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펌프질 하는 겁니다. 자, 서울 매물 현황 6만 1000건에서 딱 멈춰 있죠. 그러니까 집주인들의 심리는 뭐냐? 첫 번째, 집값 더 오른다. 공급이 없기 때문에, 인상적 공급이 없기 때문에 버티면 결국 올라가.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고, 내가 굳이 무리한 양도할 이유가 없다. 내가 뭐 양도세 중과 물을 이유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다음 주에 지금까지 집값을 계속 들썩거렸던 주범이 전세 대출이었고, 전세 시장에서 매매가를 계속해서 자극했기 때문에 전세 대출 대폭 변동될 전망입니다. 이 전세법 이제 또 완전히 또 뜯어고칠 가능성이 높아요. 전세 DSR, 전세 보증, 전세 금리, 3중 규제가 그물처럼 촘촘히 쳐질 가능성이 높다. 일단 전세 대출에서 DSR 규제를 다시 적용하되 부분적 적용이 아니라 일단은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서 DSR 규제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전세 대출에 대해서 DSR 적용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규제. 두 번째 규제. 전세 대출 비율 축소 방안. 현행 80%에서 70%까지 낮추는 방안. 그 다음에 전세 보증 비율도 이제 꾸준히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이게 보증 비율이 하향 조정화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전세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이 굉장히 딱 막힐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피해를 볼 수, 물론 뭐 월세 쪽으로 전환해서 그 전세 보증금 어디로 넣는다? 금융시장으로 다 넣고 있지 않습니까? 삼전이나 하이닉스 넣어버리면 기본 내가 집을 사가지고 시세 차익 얻는 그 시기보다 빠른 시기에 차익 실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월세 쪽으로 가는데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여전히 이 전통적인 전세 수요에 대한 어떤 이 수치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임대 환경이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높아요. 어떻게 해결을 할지. 자, 보시면 지금 강북구 최고가를 계속 찍고 있다고 합니다. 12억, 11억 하는데 실질적으로 금매 상황을 보시면 8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6억 정도 하고 확실히 떨어지는 수치는 그 폭이 줄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노원구 15억 하고 있고요. 14억 7천, 14억 1천만 원 나오고 있네요. 최고가가. 그럼 노원구 이 금매 가격은 5억대로 떨어져 있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최고가와 금매 가격이 이런 식으로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그 중간에 실수요자의 진입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허술한 얘기입니다. 추매 세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추격해서 매수해주는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도봉구 신릴라이프 3억 6천, 주공 17단지 3억 하락해서 2억대, 소형 평수 30평대도 2억 9천짜리가 나왔네. 근데
뭐 최고가 보시면 13억, 12억, 11억 8,500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늘과 땅 차이 완전 극과 극이죠. 그만큼 시장 자체가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악구 서울대 입구 17억 1천만 원, 2차 15억 4,500만 원, 관악 뉴폴에 14억 5천만 원. 실질적으로 금매는 8억 2천하고 6억 8천 정도 합니다. 6억 6천 정도 하네요. 32평짜리가. 근데 최고가는 이런 식으로 17억을 찍고 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추매해 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신고가 찍어도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매수 세력이 없는데 당연히 집주인들은 빨리 탈출하기 위해서 가격을 후려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의 거래 자체가 투명하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과 아파트의 거래량을 따져보면 얼마나 지금 아파트 시장이 초라한 상승세를 구가하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대출, 세제, 규제, 삼중고가 계속해서 지금 아파트 가격을 고사시킬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공급이 안 나와가지고 이걸 이제 무시해버리고 규제 무시해버리고 그냥 버티면 오른다라는 이제 기대 심리가 확산이 돼서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는 아파트 대비 삼전 한익이 지금 뭐 삼전은 85만원, 한익은 400만원 간다라는 그 전망은 계속적인 가격 상승세가 현금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낸드 플래시가 뭐 85%, 기타 반도체 가격이 45%가량 오르고 있다라는, 현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정확하게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아파트 시장은 지금 실수요자가 뭐 마음 놓고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계속 올라가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다 이렇게 금융시장과 아파트 시장 객관적으로 딱 펼쳐서 부채살처럼 펼쳐서 보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 답이 딱 보이는 그런 어떤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캐릭터처, 이 삼성전자가 거의 뭐 85만원, 하이닉스 400만원까지 이제 올라갈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이제 보고도 나오고 있고요. 이와 대비해서 지금 부동산은 계속적인 어떤 규제, 전세 규제가 다음 주에 또 보증 비율 줄이고 전세 대출 금리 올리고 또 DSR 확실하게 적용하겠다라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서, 아무튼 이 양자 사이에 같은 자산 가치지만 확실히 색깔이 다른 어떤 궤적 변화를 보여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뻔뻔한 북독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